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서울에는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지만 경기 인천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 쏟아진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 택지지구의 단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서울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전망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가 답답하기만 한 부동산 시장에서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고요. 이어서 전문가분께서 직접 준비해 오신 특급 매물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070-445-0100번으로 문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1부 먼저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인 융합부동산연구소 김찬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김찬종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네, 대표님,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로 새로운 변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지금 날로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단지 전체를 아예 중소형 아파트로 짓는 것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25일자죠. 분양을 시작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전체 1,900여 세대 가운데 무려 4분의 3인 1,400여 세대 84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 100% 중소형 아파트로 아예 신규 분양을 시작하는 것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지금 분양 예정인 서울 기름동, 롯데캐슬, 또 동탄 이기신도시, 힐스테이트 등 전부 다 전 세대가 84m 이하로 중소형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을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요. 지난해 말 분양했던 그 김포 한강 아이파크 1,230가구죠. 전체가 역시 84m² 이하로 이미 계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가격이 부담이 적고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현금성이라든가 이런 거 탄탄한 임대 이런 것들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좀 쉽고 인기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지금 거래된 그 서울과 이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서 80%가 사실상 84m² 이하 중소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수로 환산한다면 한 24평 이하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아무래도 15평, 16평, 18평, 이런 평형대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주요 도시인 1, 2인 가구의 50% 이상 은퇴자들의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소형과 이 소형 선호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고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그 경기의 어떤 침체 그리고 부동산의 이 약보합세가 이어가는 가운데서 중대형과는 다르게 지금 소형주택의 또 인기 지역의 아파트 또 소형 부동산들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가구 수의 변화 그리고 세대의 변화 인구의 어떤 이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가장 큰 그 원인이 아닌가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분양시장에서 이 가격 부담이 적은 이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소형 아파트에 이어서 이 올해 분양시장에서 이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도 좋은 성적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유가 뭔가요, 대표님? 네, 우리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도시개발구역하고 좀 재개발하고 좀 헷갈리실 겁니다. 이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공법적인 저 용어가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은 대량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이 뭐 판교라든가 뭐 분당, 뭐 신도시를 흔히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신도시하고는 좀 다르게 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것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고 도심 지역에서 일부 동네를 이렇게 자그마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에 지금 청약자들이 지금 몰려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구역은 대규모 이 택지지구, 판교 택지 뭐 이런 거와 다르게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기존의 도심을 연결을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택지는 이제 개발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좀 안정이 되겠죠. 뭐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존의 도시와 연결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6년 1월부터 이달 중순 청약을 마친 도시개발구역 아파트가 6개 단지 평균 5.9대 1을 지금 높게 지금 기록했습니다. 지방을 한번 볼까요? 전주의 도시개발구역인 이 전주 에코시티 더샵은 1순위 청약이 무려 평균 17.84대로 지금 일일 평균 경쟁률을 지금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울산을 가보면 울산 지역의 도시개발구역도 마찬가지로 울산 KTX 신도시 동문 굿모닝 힐 같은 경우에는 10.62대 1로서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진주의 도시개발구역인 신진주역 센트럴 웰가는 1위로 10.1로 지금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주시 전주 만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흥 S클래스와 평택시의 평택 비전 아이파크 역시 마찬가지로 순위 내에 지금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구역 참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규모 택지개발구역은 이제 굉장히 그 요원한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구역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틈새 시장들 상대적으로 좀 이 작은 규모로서 이제 개발해서 실속을 차리는 그런 부동산의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이 기존 도심과 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의 아파트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또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이러한 이 부동산 분위기 속에서 이 또 대표님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망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얘기해왔듯이 이 소형주택에 대한 그 인기는 그 원인이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소형주택의 수요가 어떤 증가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둔화라든가 이 대출 규제와 이 맞물려서 결국은 중대형보다는 소형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형 주택의 이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짚어본다면 최근에 좀 많이 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호재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호재들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좀 믿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장 큰 지금 우리 주변 지역의 이슈를 본다면 GTX 노선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 사업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노선이 바로 A 노선이죠. 킨텍스와 삼성역을 잇는 36.5km의 아주 긴 노선입니다. 일산과 이 파주를 불과
수십 분 만에 지금 주파하는 그런 이제 교통의 편의가 되겠죠. GTX 킨텍스역이죠. 이제 가칭을 했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착공이 예정인데 굉장히 인기를 끌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택지 지정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민간개발 택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한 도시개발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요자가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굉장히 이 편협한 그런 어떤 관점은 굉장히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터넷이나 어떤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사고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한 이 접근 방식도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융합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이라든가 또 심지 한복판의 어떤 재개발구역의 어떤 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다든지 문화적인 것을 이 컨셉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앞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틈새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호재와 이 빠른 어떤 경기 흐름 또 경기 흐름에 대한 이 중간에서의 틈새 시장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게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우리 우버 택시 대표이사도 좀 만나고 했는데, 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시장, 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이 알파고, 좀 광범위해집니다만은, 부동산이 이제 단순한 어떤 거래보다는 굉장히 좀 융합적인 접근 방식, 문화적인 컨셉,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들이 새롭게 시장으로 대두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지금 동탄, 화성 사례를 본다면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이 이 극명한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화성은 또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좀 다운돼 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불과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의 도심 한복판에도 입지 여건별로 또 부동산의 유형별로 굉장히 차별화되어 가는 그런 시장을 나타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박스권 내에서도 틈새 시장 위주로 호재와 또 오르는 지역과 내린 지역 이런 것이 좀 극명한 차이를 지금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평가된 유망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실제 사례와 함께 전문가만의 노하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강변역 1번 출구에서 연결되어 있는 프라임센터 10층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예약 필수이기 때문에 02-6344-7550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예고 한번 해드릴까요? 네, 부동산에 대한 저평가 지역 그리고 유망 지역 이 틈새 시장에 또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금액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 그것도 아주 역세권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에 대한 틈새 시장을 찾아 나서는데 발품을 팔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동네까지 다 오픈을 하는 그런 무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부동산 무료 세미나니까요. 직접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2-6344-7550번으로 꼭 예약 전화 주신 후에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오늘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일부를 함께해 주신 김찬종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줘.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